캠프에서 에르빈 인나 루이스는 엘리제의 등장에 놀란다. 그녀는 모든 치유 마법사들이 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벤델린의 행방을 묻는다. 그가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엘리제는 약간 실망해서 그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한편 벤델린이 있는 곳에서는 세 사람이 이제 용의 동굴 앞에 서 있다. 용의 진동만으로도 벤델린은 극도로 조심한다. 동굴이 갈라지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긴장 상태에 돌입한다. 곧이어 거대한 용이 나타납니다. 웬델린은 그것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반면 아름스트롱은 즉시 자신에게 전투 마법을 겁니다. 마법사가 기사로 변신한 것처럼 그의 몸은 무거운 갑옷에 휩싸입니다. 그런 다음 아름스트롱은 용에게 돌진하여 씨름합니다. 베란타는 이 마법이 방어 마법보다 더욱 견고하다고 언급합니다. 아름스트롱은 용을 제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절호의 순간을 잡아 밖에 있던 웬델린도 마법을 완성합니다. 용의 중심부에서 강력한 마법이 형성되고 폭발하여 완전히 제압합니다. 에르빈 일행은 엘리제와 만나고 네 사람은 벤델린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기사가 와서 벤델린 일행이 성공적으로 고대 용을 정복했다고 알려주자 네 사람은 엄청 기뻐하며 벤델린 쪽으로 돌아섭니다. 용을 정복하고 비늘을 모은 후 암스트롱은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벤델린을 보며 베란타는 자신의 주인이 희생한 이유를 언급하며 벤델린에게 군대에 대해 상기시킨다. 용을 처치함으로써 주변 몬스터들의 위협이 사라졌고 그 때문에 그들은 세 사람을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세 사람을 공격할 것이다. 군영 또한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 전장으로 진격했다. 사실 그 후 며칠 동안 야영지에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수녀들은 성스러운 마법을 사용하여 열심히 상처를 치료하다 만화가 바닥났다. 어쩌면 이 성녀만이 치유 마법을 사용할 능력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만화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치유를 하느라 엘리제의 만화도 고갈되었습니다. 하지만 만화가 다 떨어지려던 찰나 벤델린이 준 반지가 그녀에게 만화를 공급하여 계속해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재 엘리제는 최전선에 있는 벤델린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에게 위로를 받은 엘리제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자신의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부상자들의 치료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성녀는 기진맥진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갑자기 한 병사가 달려와 모두에게 전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군대가 돌아왔다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은 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제는 기뻐하며 벤델린을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무사히 자신의 뒤에 나타난 벤델린을 보고 엘리제는 마침내 겪은 고난 후 안심하고 기절했습니다. 엘리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오후였고 그녀는 웬델린 옆 푸른 잔디밭에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웬델린은 최전선에서 엘리제가 한 일을 칭찬하며 그녀가 고귀하다고 느꼈고 끝까지 함께 싸운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웬델린이 엘리제를 위해 음식을 가지러 일어서려는 순간 엘리제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엘리제는 웬델린이 모든 사람에게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의 눈에는 영웅적인 인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암스트롱은 엘리제의 안부를 묻기 위해 흥분하며 달려왔고 웬델린은 그저 엘리제가 암스트롱의 마법사 조카이며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이제 모두 웬델린의 저택에서 수도의 집으로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웬델린 저택의 물건들을 수도의 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인은 웬델린의 초상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엽니다. 정말 2개의 용퇴치 훈장을 받은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인나와 루이스는 웬델린의 후궁이 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합니다. 그때 엘리제가 나타나자 인나와 루이는 약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제가 그들이 벤델린의 후궁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자 그들의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벤델린의 또 다른 형제의 결혼식도 거행되었습니다. 귀족 가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벤델린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 벤델린의 형제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동시에 벤델린의 형제는 그에게 곧 있을 무술 대회에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검술, 창술, 궁술, 무술 등의 행사가 포함된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벤델린에게 검술 시합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술 대회에서는 매년 마법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벤델린에게는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부엌칼을 사용하는 대회가 있다면 분명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어윈 인나 루이스는 평소처럼 몸단련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는 마법으로 힘을 보강하는 데 더 익숙해 보였다. 한참을 달린 에르비는 두 사람이 마법으로 힘을 키우는 동안 자신은 체력만으로 따라가야 해서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만화가 없는 에르비는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었다. 셋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웬델린을 보았다. 그는 분명 교황청으로 어떤 일을 의논하러 가는 중이었다. 훈련 후 인나 루이스 그리고 에르비는 함께 바란타와 함께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음식을 즐겼다. 바란타는 그 세 사람이 무술 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말에 모두 놀라며 거절하려 했다. 그런데 그 대회가 벤델린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인나와 루이스는 모두 마법 증강 없이 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벤델린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나와 루이스는 마법 증강 없이 일어서서 훈련을 시작했다. 심지어 에르빈도 바란텍에 노력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에르빈은 벤델린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르빈은 벤델린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란타는 그에게 웬델린에게 짐이 되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신하지 않고 웬델린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장면은 웬델린과 그의 일행이 함께 식사를 즐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과 흰 쌀밥의 조합은 모두의 입맛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웬델린이 정말로 무술대회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웬델린은 자신이 참가하기로 했다며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웬델린은 또한 엘리제가 그들의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고 모두들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엘리제처럼 추가적인 치유사가 있는 것은 그들의 팀에 유익했습니다. 엘리제는 자신이 모두와 함께 무술 토너먼트에 참가할 만한 적절한 부문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르빈의 눈에는 더욱 결의에 찬 표정이 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르빈의 눈에는 더욱 강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웬델린은 전 시즌 우승자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로 인해 직면해야 할 난관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난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차서 에르빈은 그들의 팀이 이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식사 직후 에르빈은 팀을 이끌고 야외 훈련을 시작했다. 그들은 달리기부터 턱걸이 검술 연습까지 여러 날 동안 훈련했다. 이 분야의 서툰 벤델린은 계속 따라갈 수 없었고 체력적으로 지쳤으며 그의 검술은 서툴고 불안정했다. 이 기간 동안 인나 루이스 그리고 에르빈은 훈련에 꾸준했다. 벤델린은 기진맥진하여 병에 걸렸지만 특히 손바닥이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검술을 연마한 세 사람 특히 에르빈의 투지를 깊이 존경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에르빈은 침대에 쓰러졌다. 인나와 루이스는 지난 시즌 챔피언이 황제의 요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에르빈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소식을 듣고부터 말이다. 두 사람은 에르빈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자신의 마법 재능 부족으로 인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다. 마법 재능이 부족해서였다. 이에 루이스는 몹시 화가 나서 에르빈을 남겨둔 채 뛰쳐나갔다. 에르빈은 혼자 남아 손에 생긴 굳은 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날 아침 에르빈은 벤델린을 찾아가 그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려 했다. 그가 토너먼트에서 이기지 못하면 팀에서 해고될 것이다. 하지만 탈진하여 잠든 벤델린이 잠꼬대로 엘리제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어윈은 그 생각을 버렸다. 엘리제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어윈은 자신의 노력을 제고했다. 그는 벤델린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벤델린을 위해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어윈은 인나와 루이스에게 지나치게 자신만만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스스로를 단련했고 그들은 다가오는 토너먼트를 위해 열심히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무술 토너먼트의 날이 왔고 인나 루이스 그리고 어윈은 경기 전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웬델린만이 첫 경기에서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토너먼트 시작을 알리는 발표가 울려 퍼졌고 웬델린의 첫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모든 환호는 용을 사냥한 영웅 웬델린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함성이 커질수록 웬델린은 더욱 두려워졌다. 지난 시즌 우승자인 상대 젠을 보자마자 예상대로 웬델린은 젠에게 단 한 방에 패배하여
베란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관전석으로 돌아왔다. 다음은 인나 루이스 그리고 어윈의 경기였다. 각자 상대를 손쉽게 물리치고 중결승에 진출했다. 인나는 그의 맹렬함으로 유명한 창병과 맞붙어 패배하며 결승 진출의 기회를 놓쳤다. 에르비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상대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고 거기서 전 챔피언젠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에르빈과 젠은 만났고 이는 에르빈에게 더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에르빈은 여전히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인나와 루이스가 그에게 와서 웬델린이 준비한 도시락을 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빈이 도시락을 열자 웬델린이 쓴 응원 메시지가 들어있었고 그의 긴장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얼른 한 입 먹더니 에르빈은 무언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날의 전투는 펼쳐졌고 결과는 모두에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두 자신에게 맞는 스승을 찾았습니다. 특히 루이스의 스승은 웬델린이 전에 만났던 근육질의 마법사 아름스트롱이었습니다. 장면은 웬델린의 가족 저택으로 바뀌는데 그의 형과 아버지는 땅을 일구고 있으며 새로운 농사철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이때 집사가 다가와 세금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번 달에 거둔 수확량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벤델린의 큰형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덕분에 집사는 보고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쿠르트의 아내도 다가와 먼 곳에서 온 방문객이 벤델린에 대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쿠르트는 눈에 띄게 불쾌해했습니다. 거실에서 그는 처음에 편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웬델린이 고대 유물 탐험 중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장면은 웬델린의 저택으로 바뀌고 3년간의 훈련을 마친 그는 이제 15살이 되었고 놀랍도록 성숙해 보입니다. 그와 그의 팀은 진정한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웬델린이 모험의 자유를 외치자 바란타가 나타나 그들에게 인근 고대 유물 탐험 임무를 맡깁니다. 임무가 정해지자마자 그들은 출발합니다. 유서 깊은 유물로 베테랑 모험가의 안내를 받아서 하지만 왕은 벤델린의 팀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들의 안내자로 바란타 자신을 지정합니다. 이전에 여러 베테랑 모험가 팀들이 이 유물을 탐험하려 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팀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물과 관련된 용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벤델린의 팀에게 내린 임무가 특히 적절해 보입니다. 웬델린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에르빈은 만약 진짜 용을 만난다면 분명히 멸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용을 만난다면 그들은 분명히 멸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란타는 그들에게 5용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팀과 자신의 마법을 이용한 주변 감지 능력 덕분에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시킵니다. 자신의 마법으로 주변을 감지하는 능력 덕분에 위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편 루이스는 앞에 문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팀은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중앙에 마법진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마법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잠시 후 바란타는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틀렸다고 소리치며 모두에게 떠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씩 그들의 모습이 공허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앨리스가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앨리스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무사한 동료들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란타는 주변과 바위벽에 있는 표지판을 관찰하며 그것을 역으로 알아챘습니다. 침입자들을 1층에서 최신부로 이동시키도록 설계된 주문 형성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루이가 웬델린에게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웬델린은 그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결정을 내리고 웬델린의 팀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1층에서 그들은 광장에 많은 수의 골렘들을 만났습니다. 웬델린은 마법으로 그들을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루이스 그리고 에르빈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마법사에게 마력을 아껴두라고 재촉하며 앞장섰다. 드래곤을 만날 경우에 대비해서 말이다. 바란타와 웬델린의 최소한의 도움으로 그 세 사람은 많은 골렘들을 빠르게 처리했다. 엘리제는 후방에 남아 골렘에게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준비를 했다. 길고 힘든 전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광장의 골렘들을 모두 제거했다. 밖에서는 닷새가 지났고 엘리제의 할아버지를 제외한 모두는 그들의 안전을 침착하고 자신있게 믿었던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벤델린의 팀이 전멸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교황에 반대하는 특정 귀족들은
즉시 쿠르트의 영지에 편지를 보내 그가 벤델린의 뒤를 이어 백작이 되고 그들의 통제에 있는 세력이 되어 더 쉬운 통치와 더 높은 지위를 달성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유물 안에서 벤델린의 일행은 계속해서 골렘들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전투를 벌이며 끊임없이 몰려드는 괴물들과 싸웠지만 아마도 너무 많은 레벨을 뛰어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두들 거의 기진맥진했습니다. 떨어져 앉아 웬델린과 엘리제는 마력을 회복하기 위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웬델린은 엘리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을 아껴야지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걱정에 감동한 엘리제는 웬델린에게 같은 말을 하려던 순간 그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웬델린의 팀은 완전히 지친 채로 계속해서 레벨을 통과하며 만약 최종 보스를 만난다면 마지막 전투를 치를 힘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레벨에 들어서자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 레벨이라는 것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곧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대신 골렘 드래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골렘 드래곤이 공격해왔고 바란타는 재빨리 마법 방패를 펼쳐 막았습니다. 그들이 골렘들을 끝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수많은 골렘들이 뒤에서 튀어나와 그들의 후퇴를 차단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벤델린 일행은 생존하고 유물에서 탈출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델린은 골렘 드래곤의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마법 방벽 유지를 돕기 위해 발한테 합류했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은 남은 마법력을 모두 사용하여 반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란타는 자신의 마법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여 웬델린에게 전달했고 웬델린은 그것을 모두 모아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웬델린은 골렘 드래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골렘 드래곤은 손쉽게 더 강력한 마법 에너지를 되돌려 웬델린의 공격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더 강력한 마법 에너지를 되돌려 웬델린의 공격을 압도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벤델린은 모두에게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의 뒤에 있던 엘리제가 재빨리 다가왔다. 그리고 키스로 벤델린에게 마력을 전달한 후 그의 품에 쓰러졌고 그의 공격력은 엄청나게 증폭되었다. 순식간에 골렘 드래곤은 완전히 쓰러졌고 다른 골렘들도 공격을 멈췄다. 장면은 모두가 최종 보물방에 도착한 곳으로 바뀌고 벤델린과 엘리제는 침대에 누워 고갈된 마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한편 루이스는 인나의 웬델린에게 키스하려던 시도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지만 어윈이 그를 도서관으로 불렀습니다. 짜증이 난 루이스가 들어왔고 얼마 후 웬델린과 엘리제가 깨어나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강력한 마법 서적과 유물들이 가득한 보물을 발견하고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고대 시대의 마법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유물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장면이 바뀌며 웬델린의 모험가 그룹이 상금 분배를 논의하기 위해 왕궁에 나타났습니다. 팀이 가져온 보고에 따르면 각 구성원은 200만 금화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듣자 모두 턱이 빠졌습니다. 그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그냥 생각만 해도 아마 18대 손까지도 이 돈을 다 쓸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양의 금은 지급될 10년에 걸쳐 왕궁에서 점차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아름스트롱은 즉시 나타나서 벤델린이 수도를 떠나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벤델린이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자를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벤델린이 돌아왔을 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벤델린은 이것을 처음 들었지만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그는 무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받은 거액의 상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의 후 모두 벤델린에게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그 액수에 약간 압도당했습니다. 총 1000만 골드 어떻게 쓸지 몰라 했습니다. 한편 벤델린의 죽음을 보도한 부패한 언론사의 수장제커의 일당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벤델린의 생존과 귀환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그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제커는 이 상황을 이용해 전혀 다른 계획으로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웬델린 쪽에서는 그와 그의 팀원들이 항아롭게 아침 식사를 즐기는 동안 분홍머리 소녀가 창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웬델린은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지만 밖을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 웬델린은 자신이 떠난 후 수도의 저택을 관리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똑똑하고 유능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조데릭이었기에 그들은 즉시 조데릭을 저택으로 초대하여 부탁했습니다. 조데릭은 기뻐하며 즉시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핑크색 머리 소녀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먼저 벤델린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창문으로 달려가 확인했지만 그녀는 이미 도망쳤습니다. 벤델린은 수도를 떠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벤델린과 그의 팀은 연구소로 향합니다. 고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벤델린은 유적지에서 마법진을 구입했던 교수를 만납니다. 교수는 벤델린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벤델린은 유적에서 얻은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합니다. 그 기술의 유일한 기능은 마법력을 이용해 상상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장치가 잘못된 손에 넣는다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웬델리는 그것을 사용할 허가를 쉽게 받는데 심지어 그 장치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집중된 상상의 순간 웬델린의 손에 나타난 물건은 엘리제의 속옷이었습니다. 모두 웬델린을 쳐다보며 변태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한 웬델린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계속 집중합니다. 계속 집중해서 진짜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 여자 동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가리지만 이번에는 벤델린이 의도한 물건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천으로 덮인 수레를 밀며 떠나고 곧바로 연구소를 나서자마자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떠납니다. 분홍머리 소녀는 모든 것을 보고 벤델린이 완전히 떠난 후 향기를 감지하며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벤델린이 무언가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면은 벤델린의 저택으로 바뀌고 그는 거기서 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스트롱도 벤델린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도를 떠나기 전에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호감은 커집니다. 그때 벤델린이 거대한 참치 접시를 들고 들어옵니다. 모두의 호기심 어린 눈을 보며 벤델린은 3년간 숙성시킨 참치회의 특제 소스를 꺼냅니다. 모두 참치 첫 조각을 맛보며 그 요리의 절묘한 맛을 칭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웬델린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범인을 확인한 조데릭이 그에게 보고합니다. 범인은 자니시 국장의 동생인 제커입니다. 웬델린은 제커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해치려 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조데릭은 자신이 제커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아들이며 그의 본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커가 웬델린을 이용하여 자신의 형 자니시 국장의 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방법일 뿐입니다. 제커는 단순히 웬델린을 이용해서 형인 자니시 국장의 자리에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조데릭은 또한 자커에게 상당한 선물을 줬다고 말했는데 자커가 웬델린의 죽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조데릭은 자커가 웬델린의 죽음에 크게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왕실에 의해 한동안 자커를 입막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분홍머리 소녀가 창가에 나타나 맛있는 음식, 특히 향긋한 참치 요리를 눈독 들이고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본 에르비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금세 제압당했다. 그녀가 다가오자 벤델리는 약간 무서웠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그의 옆에 있는 참치 접시였다. 벤델리는 어리둥절해하며 소녀의 아버지 에드가가 설명하려고 앞으로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먼저 그녀를 유마라고 소개했는데 그녀의 목적은 옛 교황과 마찬가지로 벤델린과 부부로 맺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마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듯 벤델린을 빨리 무시하고는 엘리시와 함께 더 많은 참치를 찾아 떠났다. 바란타가 다가와서 그것은 영웅 증후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력과 힘이 풍부하게 타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에드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딸이 벤델린 곁에 경호원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벤델린과 결혼하는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는데 벤델린은 당황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벤델린은 자신이 수도를 떠나 평범한 모험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드가는 흑색 사분원 백작 쪽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백작은 벤델린이 단순한 사냥이 아닌 몬스터 사냥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작은 벤델린에게 자신이 맡길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그쯤에서 멈추고 벤델린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쿠르트의 아내가 벤델린이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쿠르트가 벤델린의
재산과 지위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내용에 쿠르트는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비명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완전 무장한 벤델린의 부대가 그와 그의 아내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이때 벤델린 일행이 들어와서 흑사분기의 파나케이아 수색처벌 원정에 대해 쿠르트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견된 병사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심지어 언데드가 되어 돌아왔기에 과거의 일이지만 고인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이에 매우 불쾌시해하며 벤델린 일행에게 이곳에서 얻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바란타도 같은 의견이었고 쿠르트가 벤델린에게 지불할 금액을 물었고 벤델린이 수집품의 30%를 지불하겠다고 하자 쿠르트는 가격을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바란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벤델린이 지불할 금액을 쿠르트가 묻자 30%라고 하자 쿠르트는 50%로 올렸습니다. 웬델린 뒤에서 어윈은 오랫동안 쿠르트의 불쾌한 태도 때문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화가 나서 맞받아쳤고 루이스도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웬델린이 이제 그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쿠르트의 어두운 심장을 찔렀습니다. 쿠르트는 웬델린에게 그의 가족이 예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웬델린은 마지못해 중재를 위해 앞으로 나섰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형이 매우 불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쿠르트는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시민들의 모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웬델린이 그들의 가족들의 죽은 영혼을 정화하고 유품을 되찾는 것을 도울 것인지 묻는 질문을 듣자 쿠르트는 극도로 불쾌해 보였다. 한편 웬델린 일행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둘째 형의 집에서 쿠르트와는 달리 이 둘째 형은 매우 친절했다. 그의 가족은 웬델린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했고 웬델린 또한 올케에게 그녀의 할아버지 유품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다음날 벤델린의 팀은 죽은 영혼들을 정화하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수께끼의 숲속으로 말이죠. 적당한 장소를 찾은 그룹은 원을 만들고 큰 소리로 영혼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그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영혼들이 이성을 잃었지만 그러한 말들은 그들을 자극하여 그들에게 달려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나타나자 벤델린과 엘리제는 함께 정화 결계를 만들었습니다. 둘의 힘이 합쳐져 거대한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영혼은 정화되어 갑옷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인나와 루이스는 쌓인 갑옷들을 줍느라 바빠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자 그 양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영혼이 된 비행 도마뱀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본 유마는 도끼를 들고 앞으로 나서서 비행 도마뱀 영혼에게 돌진하여 단번에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목이 잘리고 신성한 마법으로 몸도 정화되었습니다. 이어서 끊임없이 정령 괴물들이 몰려들었지만 일행은 가볍게 정화했습니다. 잠시 후 남은 정령이 없는지 주변을 살피던 일행은 엘리제 시어머니의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본 벤델린과 엘리제는 재빨리 다가가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녀에 대해 묻자 벤델린은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령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검을 놓았고 엘리제는 재빨리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벤델린의 팀은 이 영토 사람들에게 돌려줄 병사들의 유품을 수습했습니다. 그들이 유품을 매장하려던 바로 그때 멀리서 쿠르트가 나타나 유품들을 대장간에 넘겨 철 부족을 보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노인은 친척들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갑옷들은 매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르트가 거절하는 동안 웬델린은 거래할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쿠르트는 단지 짜증이 났을 뿐 웬델린이 그 지역을 떠난 후에 갑옷 더미를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웬델린의 일행은 블랙 쿼터 백작의 저택으로 가서 임무 완수를 보고했습니다. 그 후 웬델린은 자유롭게 이곳을 떠나 독립모험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작은 그가나마 고향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웬델린의 거절을 보며 바란타는 그의 고향이 나쁘지 않고 제법 편안하다고 말했다. 웬델린의 고향은 나쁘지 않았고 꽤 편안했다.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 2,000명이 넘는 전사들의 유품을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임무를 완수했다. 2,000명이 넘는 전사들의 유품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웬델린 가문의 집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들을 장례식에 초대했다. 현지 수녀가 나이가 많아 엘리제가 그곳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저녁에 모두 함께 그들을 기리는 의식을 거행했다.
고인을 위한 식사 공간과 조문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 쿠르트의 부재는 집사를 불쾌해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타났지만 그 여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전투에서 죽은 이들을 기리러 갔습니다. 웬델린도 그들을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특히 그의 영광스러운 업적에 큰 감탄을 표한 두 손주와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인나와 루이스도 즐거운 분위기에 동참하여 웬델린과 드래곤 해골의 전투를 재현했습니다. 밤늦도록 계속된 의식이 끝나고 모두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벤델린과 그의 일행도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벤델린은 집사와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는 그에게 이 땅의 영주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벤델린은 아버님과 쿠르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재빨리 말했지만 집사는 자신과 이 지역 사람들은 쿠르트의 통치 아래서는 결국 망할 것이라며 벤델린이 이 지역의 영주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는 또한 벤델린이 모험가로서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데리기 대신 영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집사는 벤델린이 모험가로서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데리기 대신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고 게다가 왕실에서도 벤델린이 이 땅을 맡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때마침 나타난 바란타가 벤델린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사의 말을 되풀이하며 벤델린은 바란타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란타는 왕이 나라의 영토를 공격적으로 확장했지만 관리가 힘들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역 영주들이 여러 해 동안 평민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벤델린은 이 지역 영주직에 훌륭한 후보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만약 왕이 지금 쿠르트에게 그의 지위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벤델린에게 넘긴다면 다른 많은 영주들도 비슷한 우려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쿠르트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벤델린의 아버지가 쿠르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웬델린이 그 지역의 부정령들을 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맡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웬델린이 부정령을 정화한 행위가 대중의 지지를 얻어 쿠르트가 웬델린을 죽이려고 할 만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쿠르트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웬델린은 바란타가 며칠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술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웬델린은 이 계획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웬델린이 반드시 맡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 땅을 되살릴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사탕을 만들면서 그들은 웬델린이 이 지역의 영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웬델린의 동료들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웬델린은 이 문제로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올케가 두 아이를 데리고 방문했을 때에야 웬델린은 잠시 그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는 어두운 구석에 남아 웬델린의 올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저녁에 벤델린과 그의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밖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벤델린과 그의 차남은 밖으로 나가서 그것이 지역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쿠르트 대신 벤델린이 이 지역의 영주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의 형은 쿠르트가 이것을 들으면 분명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후손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벤델린이 이 지역의 영주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벤델린을 이 지역의 영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벤델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논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벤델린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하고 곧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란타는 멀리서 숨어서 관찰하는 마을 원로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재빨리 따라가 마을 원로와 대치하며 웬델린을 지지하고 사람들을 부추겨 위험을 감수하게 하려는 그의 계획을 간파했다. 웬델린이 영주가 된다면 원로는 웬델린에게 잘 대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로는 어떻게든 괜찮을 것이다. 발각되었을 때 마을 원물로는 모르는 척하다가 떠났지만 베란타에게 웬델린의 올케에 대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쿠르트는 백성들이 웬델린을 지역의 영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고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벤델린과 그의 일행은 영주가 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벤델린은 그것이 다소 번거롭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이 지역의 영주가 된다면 쿠르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베란타는 진지해져서 벤델린의 눈을 바라보며 쿠르트는 왕족에 의해 반드시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의 감정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고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벤델린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쿠르트의 저택으로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쿠르트 저택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쿠르트는 극도로 분노했지만 웬델린의 의도를 듣기 위해 차분함을 유지했다. 웬델린은 그 지역의 미개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요청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 쿠르트는 여전히 그 땅의 영주가 될 것이며 모든 기본적인 혜택은 그가 은퇴할 때 웬델린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한 유지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쿠르트는 결국 평정심을 잃고 앞에 있던 찻잔을 집어던졌다. 그는 웬델린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웬델린이 설명하려 하자 쿠르트는 그를 내쫓았다. 벤델린은 떠나야 했고 우연히 올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벤델린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단지 어떤 피해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올케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벤델린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벤델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모두 함께 모여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는데 벤델린은 자신이 이 지역의 영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모두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엘리제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그 말에 벤델린은 다소 안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벤델린과 그의 팀은 수도에서 온 물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쿠르트의 측근들에게 훌륭한 조건을 제시하며 접근했습니다. 벤델린은 쿠르트 주변 사람들이 떠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형을 강제로 영주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그는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웬델린은 여전히 쿠르트에게 빠져나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는 올케와 아이들이 살만한 적절한 집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쿠르트가 회귀할 수 있고 동시에 조데릭의 도움으로 왕에게 자신의 행방을 숨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주었습니다. 쿠르트 쪽에서는 모든 지지자들이 떠나자 그는 절망에 빠진 듯했고 웬델린을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갑자기 자커의 부하 중 한 명이 나타나 비웃으며 웬델린을 죽이려고 칼만 가져온 쿠르트 때문에 자신의 얕은 생각을 깨달은 그는 쿠르트에게 용을 부르는 뿔을 주었다. 이 마법 아이템은 웬델린을 죽이기에 충분히 유용했고 쿠르트는 그것을 보물인 양 껴안고 엄청나게 기뻐했다. 다음날 아침 웬델린의 팀이 마법의 숲의 쿠르트와 대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타났다. 바란타는 감지 마법을 사용하여 쿠르트가 자신의 위치로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을 뿐이었다. 모두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걱정했다. 증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쿠르트는 혼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벤델린과 맞서기 위해 강력한 전략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자 벤델린은 쿠르트에게 다가가 그의 의도를 모르는 척하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긴 대화에 관심 없다는 듯이 숨어있는 벤델린의 동료들을 바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용을 쓰러뜨리고 땅의 영주가 된 등 벤델린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죽이겠다고 쿠르트는 벤델린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에 차서 쿠르트는 용피리를 꺼내 벤델린과 그의 일행을 상대했다. 바란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것이 적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용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나는 이미 용을 한 마리 처치했으니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모두의 놀라움과는 달리 용피리는 용들의 떼를 소환할 수 있었다. 그러한 수의 용 앞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훈련된 군대조차도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쿠르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벤델린의 무리와의 대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 뒤에 있던 자들은 쿠르트를 비난하며 만약 그가 용의 피리를 사용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쿠르트 자신의 가족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쿠르트는 광적으로 웃으며 자신을 배신한 평민들은 죽어 마땅하며 자신의 가족이 죽는다 해도 그것은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쿠르트는 그 후 증오의 찬 눈빛을 기쁨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바꾸며 벤델린을 죽인 후에는 그의 지위를 빼앗아 자신의 영토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웬델린은 아랑곳하지 않고 쿠르트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명예를 위해 희생하려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웬델린이 마법을 걸려고 하자 쿠르트는 웬델린이 움직이면 즉시 피리를 불겠다고 위협하며 웬델린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편 바란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쿠르트가 방심하는 순간 용의 피리를 파괴하려는 마법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피리에 막혔고 쿠르트는 무사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쿠르트는 광분한 군중을 바라보고 즉시 웬델린 일행을 완전히 없애려고 플루트를 불었습니다. 이를 본 웬델린은 즉시 쿠르트에게 다가가 막으려 했지만 그 물건에서 악한 기운을 느낀 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엘리제도 나서서 그 안에 저주가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용의 플루트가 아니라 적을 파괴하기 위해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할 수 있는 저주받은 플루트 마법 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대가는 사용자가 인간성을 잃고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 대가는 사용자가 자신의 인간성을 잃고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쿠르트는 자카르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완전히 변해 자신을 공격하는 쿠르트를 보며 벤델리는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쿠르트를 보며 벤델리는 굳어버렸습니다. 엘리제는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성스러운 마법으로 공격을 막고 이 악령을 정화하겠다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제의 힘만으로는 버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엘리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자 벤델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음을 굳힌 듯 벤델리는 엘리제에게 다가가서 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숲의 정령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처럼 광범위한 정화를 하려는 거였어요. 엘리제는 주저했지만 웬델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그와 함께 정화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확실히 웬델린의 도움으로 그들은 정령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쿠르트의 몸은 뒤로 던져졌고 그러고는 악령의 흐름으로 변해 달아났습니다. 반면에 늙은 자카르와 그의 아첨꾼들은 자신들이 웬델린의 영역을 장악하려 하고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카르를 믿은 쿨티를 바보 취급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르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쿨트를 이용하려 했고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목표 달성 후 쿠얼티가 가장 먼저 제거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쿨트의 홀령이 그들을 찾아와 창문을 깨고 들어와 자카르를 미친 듯이 공격했습니다. 다음날 자카르의 저택은 수사를 위해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자카르는 그리고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악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궁 밖에서는 벤델린 베란타 그리고 아름스트롱도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쿠르트의 아내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벤델린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쿠르트에 의해 퍼졌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벤델린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을 위해 수도의 숙소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베란타는 벤델린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고 비록 벤델린이 부인했지만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벤델린에게 자신이 진정한 귀족임을 상기시켰고 비록 벤델린이 다른 귀족들의 어두운 싸움과 계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했지만 벤델린은 평소보다 더 침울해 보였습니다. 후에 그는 엘리제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제는 이를 확인하며 답답함을 표했고 이는 벤델린에게 자신이 아직 이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벤델린은 고결한 귀족이 되기로 결심했고 엘리제는 그가 자신이 알던 모습으로 점차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왕궁에서 벤델린은 마법의 숲에서 정령을 정화하는 데 기여한 다른 귀족들과 함께 왕에게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에 왕은 벤델린에게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그의 선대의 땅과 인접한 미개척 지역을 하지만 그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낀 왕은 벤델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벤델린은 즉시 12명의 귀족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은 후 공석이 된 12자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왕과 주변 귀족들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특히 귀족들은 벤델린이 그러한 결정이 일반적으로 왕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보상을 동등한 실력의 마법사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벤델린이 설명하려 하자 암스트롱이 그를 가로막으며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이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왕은 암스트롱이 자신의 곁에 필요했기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왕은 벤델린의 눈을 바라보며 그에게 영주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고 벤델린을 백작으로 임명하고 두 자리의 관리를 임명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기뻐하는 벤델린은 칼을 뽑아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웬델린에게 반대해서가 아니라 웬델린을 위해 그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왕 앞에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웬델린을 위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왕 또한 암스트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암스트롱의 서투른 영의는 한눈에 뻔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영지로 돌아온 웬델린은 먼저 올케와 만나 쿠르트에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강요 없이 원한다면 자기를 돌려주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웬델린의 올케는 매우 감동하고 고마워하며 그가 떠나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벤델린의 백작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간척 사업부터 농업 지역 확장까지 이러한 장면들은 영화의 서막을 장식합니다. 벤델린은 또한 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까지 모두 그가 이곳의 영주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았고 엄청난 행복과 기쁨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벤델린의 영주로서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